치과에서 펜으로 치아에 점을 찍어놓고 충치라고 속였다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보도하기도 했죠. 그건 정말 명백한 사기 행위이고 꼭 인레이를 해야 하거나 크라운을 해야 하는데 레진으로 때우는 경우에는 오히려 치아의 치료 시기를 놓쳐서 더 충치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치료해야 된다, 몇 개 해야 된다, 오늘 안에 결정하면 얼마를 더 할인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치과는 과잉 진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치과형 유명상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치과 가시면 어떤 게 가장 걱정되시나요? 아무래도 치과가 환자분들께서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과잉 진료하면 어떡하지? 이 점이 많이 걱정되실 텐데요. 가끔 인터넷이나 주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치아가 조금 시린 것 같아서 갔는데 충치가 6개라더라, 작은 충치 하나만 치료하러 갔는데 갑자기 임플란트까지 권유받았다, 이런 사례가 있다고들 하시잖아요. 물론 진짜 필요한 치료였을 수도 있고 실제 상태가 많이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선 이게 정말 필요한 치료인지 혹시 과잉 진료는 아닐지 늘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치과 과잉 진료를 어떻게 피하고 좋은 치과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를 낱낱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을 방문하실 때 최소한 내가 진짜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치과 과잉 진료가 뭔지 정확히 짚어볼게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환자에게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권유해 비용이나 시술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치과 진단이 항상 똑같을 수는 없다는 점이에요. 의사의 임상 경험과 치료 철학에 따라 조금씩 판단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은 충치 하나를 레진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음에도 이거는 신경치료하고 크라운까지 씌워야 돼요 라고 하면 비용이 몇 배로 뛸 수 있겠죠. 또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상태인데도 차라리 빼고 임플란트 하자고 자꾸 몰아간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필요한 치료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과잉 진료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덧붙여서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치과에서 펜으로 치아에 점을 찍어놓고 충치라고 속였다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보도하기도 했죠. 그건 정말 명백한 사기 행위이고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상식적인 과잉 진료의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으니 환자분들이 충분히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환자의 똑같은 치아를 보는 건데 왜 치과마다 진단이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요? 치과 치료에도 여러 방식이 존재하고 원장마다 선호하는 치료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충치를 치료하는데 레진, 인레이, 크라운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임플란트만 하더라도 회사별, 제조사별 다양한 제품이 있죠. 똑같은 환자의 충치를 가지고 A 치과에서는 인레이를 할 수 있고 B 치과에서는 크라운을 할 수도 있습니다. C 치과에서는 간단하게 레진을 하자고 할 수도 있죠. 여기서는 의사의 임상 경험이나 치료 술식의 선호도에 따라 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무조건 레진으로만 때우면 비용이 적게 들고 치아도 조금 깎을 수 있어서 좋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인레이를 해야 하거나 크라운을 해야 하는데 레진으로 때우는 경우에는 오히려 치아의 치료 시기를 놓쳐서 더 충치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환자분 한 분, 저희 치과에 오신 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치과에도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레진으로 치료를 많이 해놓은 환자분들 보여드리면 요 화면으로 보시면 요 지금 레진으로 돼 있는 이 계면 부위에 굉장히 변색이 군데군데 다 심해요. 처음에는 치과 가서 요거는 이제 레진으로 간단하게 때울 수 있습니다 하고 때웠는데 몇 년 지나서는 이게 전부 다 이런 계면에서 미세 누출이 발생해서 전부 2차 충치가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 손으로 이런 씹는 면에 다 이런 걸쳐있는 충치들을 일일이 레진으로 정확하게 때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치과에서는 환자분들께 아예 그냥 처음부터 요런 이제 기존에 충치가 생긴 범위 내지는 생길 수 있는 범위를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아예 인레이를 제작하자라고 해놓으면 두 번, 세 번 손댈 일 없이 체크만 하고 재치료를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여드리면 지금은 좋아하세요. 이분도 막 거울 볼 때마다 거뭇거뭇한 거 하나도 안 보인다고. 물론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쉽긴 한데 저희가 이런 정도는 그냥 경과 관찰하면서 체크만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다 파내는 건 아니고 기존에 이런 조그마한 이런 변색 부위들은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위쪽도 한번 보시면요, 레진으로 다 하셨는데 여성분인데 지금 이런 레진 떼어놓은 이런 부위에서 거뭇거뭇하게 전체에 다 보여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겉에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레진으로 한 부위인데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결과가 안 좋죠. 그래서 저희 치과에서 기존에 이런 부위들, 이런 거뭇거뭇한 거 포함되어 있는 이런 부위들 보이시죠? 이런 부위들 다시 재치료를 깔끔하게 해드려서 입안에 단 하나의 검은 부위 없이 다 커버를 잘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치과에서 무조건 비용이 적게 드는 치료를 권한다고 해서 그게 최선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환자분들은 본인에게 꼭 맞는 치료가 무엇인지 꼼꼼히 설명을 들어보시고 귀찮더라도 꼭 2군데 내지 3군데의 치과를 가셔가지고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른 치과에 가서 비교를 해보면 어떤 치과 원장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과잉 진료인지 아닌지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사실 환자분께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이나 CT를 보면서 이게 과잉 진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사실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크라운을 하자고 했는데 에이 그거 인레이해도 되는데 일부러 과잉 진료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실 분이 사실 많이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환자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원장에게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는 병원은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환자분들께 설명을 할 때 치아 엑스레이나 구강사진 그리고 CT 결과 등을 보여주며 여기가 이렇게 썩어서 치료가 이만큼 필요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병원이 있는 반면에, 그런 거 없이 그냥 말로만 지금 치료해야 된다, 몇 개 해야 된다, 오늘 안에 결정하면 얼마를 더 할인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치과는 과잉 진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분께서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인데, 환자분에게 정확한 근거 자료 없이 설명만 하는 곳은 의심해 볼 여지가 있죠. 게다가 치과를 갔는데 원장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다, 코만 덮어놓고 어떤 원장이 왔는지도 모르고 치료 바로 시작하고 끝나고 일어나니까 원장님이 바람처럼 사라지는 곳은 바람직한 치과는 아니죠. 최소한 나의 치아를 치료해주는 원장이 누구인지는 알고 치료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지나친 가격 덤핑 광고로 유인하는 치과입니다. 광고에서 임플란트 50% 할인처럼 과도한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환자분을 끌어모으는 것은 막상 가보면 추가 비용이 붙을 수도 있고 과잉 진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나 패키지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상세한 진단이 투명한지 꼭 확인해 보세요. 보통 대표 원장이 상담하고 치료는 다른 원장들이 하거나 의사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치료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나치게 치료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입니다. 애초에 왼쪽 어금니가 시려서 왔는데 오른쪽 위아래를 빨리 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반대쪽이 더 안 좋다, 그래서 거기부터 하자, 이렇게 권유하는 등 치료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다른 병원에도 가서 한 번 더 의견을 물어보세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진행된다면 과잉 진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치과 치료는 나이와 치아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령 20대 환자는 치아의 재생력이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60대 이상의 환자는 잇몸 상태가 약해 충치 하나도 더 크게 번질 수 있죠. 또 평소 치실과 양치를 꼼꼼히 하시는 분과 탄산음료와 단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의 충치 진행 속도도 다르고요. 이렇듯 사람마다 연령, 전신건강, 구강위생 습관이 모두 다르기에 어떤 분은 작은 충치라도 빠르게 치료해야 하고 어떤 분은 조금 더 지켜보되 예방을 철저히 하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왜 내 친구는 간단하게 끝냈는데 나는 큰 보철까지 해야 되죠? 라는 의문이 드실 땐 우리 구강 상태가 정말 다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즉 환자의 실제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치료 범위가 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세세히 설명해주는 병원이라면 신뢰도가 높죠. 누구한테나 같은 방식, 같은 임플란트, 같은 보철만 권유하는 병원은 조금 의문을 가져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직접 치과에 방문하실 때 과잉 진료를 피하려면 어떤 걸 물어보고 확인해야 할지 제가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이 치료가 필요한 이유와 근거 자료를 꼭 물어보세요. 환자분이 이거 치료 꼭 해야 돼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뿌리 상태가 이렇다는 식으로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는지 보세요. 둘째, 치료 옵션과 비용을 비교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예를 들어 충치를 메우는 방식엔 레진, 인레이, 크라운이 있고 비용 차이도 큽니다. 인레이를 해야 된다고 했다면 레진으로 하면 안 되는지, 크라운을 해야 된다고 했다면 인레이나 레진으로 하면 안 되는지를 꼭 물어보시고 각 방법의 장단점과 비용을 투명하게 알려주는 병원이라면 안심이 되죠. 셋째, 의사와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상담 과정에서 원장님을 직접 만나 이러저러하게 상태를 물어보고 치료 계획을 상의할 수 있는지 보시고
그런 거 없이 상담실장이 치료 계획까지 세워주는 치과는 바람직하진 않죠. 비용은 상담실장이랑 얘기하더라도 치료에 있어서는 원장과 직접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넷째, 아무리 귀찮더라도 반드시 두세 곳 비교 상담을 하세요. 특히나 진단 내용이 극단적으로 달라지거나 적정 비용 범위를 가능하기 힘들 때에는 다른 병원도 두세 곳이 아니라 세네 곳은 가보세요. 과잉인지 아닌지 체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보자면 치과 과잉진료란 불필요한 치료를 과도하게 권유하는 것인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환자분들이 기본적인 정보를 갖추고 병원을 방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왜 이 치료가 필요한지,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 정확히 어디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묻고 그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들으셔야 돼요. 어떤 치료든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내 치아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춰주는 병원을 찾아야 하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비싼 치료가 다 과잉진료인 것도 아니고 싸다고 해서 무조건 믿을 만한 것도 아니다. 결국에는 의사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환자의 입장에서 설명해주고 환자 스스로도 병원 선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치료 실력뿐 아니라 치료에 대해서 꼭 환자분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평소에 물어보기 어려우셨거나 걱정되셨던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친절한 우리 동네 치과형인 저에게 오셔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오래 지키실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치과형 서울유플란트 치과 유명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